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꼭 실천하셨으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할 저는 서울시 심혈관 질환 예방교육 강사 간호사 서성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셔서 많이 불편하시죠? 근데 집안에서 저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런 습관들을 조금 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수명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 이제 기존에 어떤 질병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의 기대 수명은 자꾸 늘어가고 있고 이제 맞게 건강 수명은 아직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10년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어요. 질병,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비롯한 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치매 이런 것들로 예전보다는 조금 불편하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 수명을 저희가 늘려야 되는 거죠. 자,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안에서 꼭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규칙적인 생활들만 잘 지키시면 충분히 건강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갖고 계시는 고혈압, 당뇨겠죠. 자, 고혈압 환자 많아요. 그러니까 나만 고혈압이라고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60세가 넘으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아니면 나. 그러니까 노화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질병이니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가볍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실천하는 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있겠죠. 이제 그것들은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관리를 잘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혈압은 사실 흔한 질병이긴 하지만 세계 사망에 미치는 기여도가 바로 1위예요. 간단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혈압은 뭐 정상혈압은 120에 8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는 수축기 혈압은 140 이상 또는 이완기, 우리 보통 아래 혈압, 낮은 혈압이라고 표현하시죠. 자,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고혈압으로 진단을 해요. 어쩌다 한 번 됐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고혈압으로 진단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집에 혈압계가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혈압을 측정하셔서 그 추이를 보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혈압 진단은 간단해요. 뭐 어떤 분들이 뭐 피검사, 뭐 CT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혈압은 측정을 하죠. 그러니까 올바른 혈압 측정이 가장 중요해요. 자,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시면 좀 동그랗게 등받이가 없는 혈압 측정 의자가 있잖아요. 그럼 엉덩이를 놓고 팔을 쭉 빼서 이렇게 혈압을 보통 재세요. 그럼 바른 자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심장하고 팔을 같은 높이로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의자에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시고요. 바닥에 딱 닿을 수 있도록 이 자세를 유지하신 채로 혈압을 재는 게 정확한 혈압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언제 혈압을 재야 할까? 이거 조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측정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소변 보고 오셔야 돼요. 소변 보고 오시면 좀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움직이셨으니까 좀 진정이 되게 1, 2분 정도 있고 나서 측정하시는 게 좋고요. 아침 혈압약 드시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혈압을 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동을 했을 때는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호흡을 고르고 나서 편안한 자세에서 혈압을 재는 게 좋고요. 자, 혈압을 측정하기 30분 전에 커피나 흡연은 안 돼요. 커피 드시면 그리고 흡연하시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0분 전에 반드시 커피나 흡연 금지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운동을 하고 오셨을 때 혈압을 재실 때는 최소 1시간 정도는 지나고 나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 진단받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정확한 혈압 측정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고 혈압약 드시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1시간 이내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혈압의 원인은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실까봐 안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것들을 반대로 하면 고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일단 살 빼셔야 되겠죠. 짜게 드시면 또 체중이 증가해요. 그래서 같이 마찬가지로 조금 싱겁게 먹고 운동하면서 체중 조절하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어요. 이어지는 운동 선생님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법들을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건 당뇨가 있으면 고혈압이 발생하기 쉽고요. 또 고혈압이 있으면 당뇨가 발생하기 쉬워요. 거기 하나 더 복병이 있죠. 고지혈증. 우리 어르신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고지혈증. 이 삼총사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돼요. 그래서 고혈압을 관리하시면 당뇨도 관리가 되고 또 고지혈증도 관리가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혈압을 일단 수축기 혈압을 2mmHg만 감소를 시켜도 심장병 7% 감소, 뇌졸중 10% 감소해요. 이 금방 줄일 수 있어요. 자, 고혈압 관리는 첫 번째는 약을 제대로 드셔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도 기사를 하나 보니까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데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올리셨어요. 그런데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사실 혈압약을 복용하면 뭐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도록 했죠. 근데 지금은 본인이 운동 관리나 영양을 통해서 기본적인 관리가 되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에 약을 복용을 중지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꼭 약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시고 제때 드셔서 낮추는 게 가장 좋고요. 또한 어르신들은 그냥 운동이나 쉬기만으로는 사실 혈압을 떨어뜨리기가 조금 힘든 연령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약 복용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혈압약 복용이 가장 좋은 치료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으니 약 드시는 거 그냥 비타민 드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제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꼭 복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운동하고 식사는 전문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는 오늘 약 복용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싱겁게만 드셔도 혈압 떨어지죠. 체중, 절주, 운동, 식사 조절. 이거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요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혈압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고혈압의 날이 있어요. 그날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빨갛게 중요하다고 표시하는 게 바로 혈압 측정을 자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혈압이 얼마인지 알아야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또 그에 맞는 약 복용이 되겠죠. 이미 약을 처방을 받으셨어요. 집에서 드시는데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 약은 나에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 약은 나에게 조금 강한 게 되죠. 바꿀 수 있는 기준은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그 수치를 수첩에다가 기록을 해서 다음 병원 방문 때 갖고 가시면 되고요. 혈압이 너무 높게 계속 측정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낮게 측정될 때는 병원 진료일이 남아있어도 무조건 병원으로 꼭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고혈압 약물 치료를 해서 그럼 혈압은 어느 정도로 유지시켜야 될까? 알고 계시죠? 자, 140에 90이 고혈압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너무 떨어뜨리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그러면 기립성 저혈압. 갑자기 앉아있다 일어설 때 핑 하고 어지러운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약의 고혈압의 부작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를 하시면 되면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140에 90이 넘지 않게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혈압약을 먹었는데 왜 정상치인 120에 80이 아니지?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혈압이 더 올라가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압력 정도를 유지해주는 140에 90이 넘지 않는 수준. 내가 만약에 당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30에 한 85 정도, 요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40에 90이 넘지 않게 조절하시면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고혈압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약물이 너무 많죠. 대체적으로 이뇨제라고 하는 거는 소변을 통해서 염분이나 수분을 빼내서 혈압을 낮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지오텐신이라는 또 차단제 약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혈압을 올리는 그 성분을 조금 작용을 막아주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제가 있는데 그 약들이 나에게 맞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왜 혈압이 올라갔나의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약을 쓰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써야 되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일단 저렴해요. 그런데 효과가 좋아요. 모든 사람에게 대체적으로 나에게는 안 맞을 수 있는 약일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뭘로 증명을 해야 되냐? 혈압 측정. 집에서 꼭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먹는 약의 상품명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구나 라고 아실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약을 한 가지만 써요. 이렇게 해서 혈압이 조절이 잘 될 때는 한 알 정도만 드시는 거고요.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다른 질병이 있을 때는 약을 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약을 드시게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선생님께서 어머님, 아버님들의 혈압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믿고 제 시간에 복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금기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조금 신경 쓰긴 그렇죠. 병원에 규칙적으로 가시면 이런 관리까지 검사를 통해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계시니까 고혈압 약 탈 때 예전에는 자녀분들 많이 보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대리 처방이 안 되기도 하지만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셔서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뭐 간단한 혈액 검사나 또 소변 검사를 통해서 나의 신장이나 심장이나 이런 기능들 부작용 생기기 전 단계도 꼭 확인하셔야 되니까 조금 왔다 갔다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병원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혈압은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지 않는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데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내가 혈압약이 조금 나에게 강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혈압을 측정하시고 병원을 꼭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갑자기 앉아있다가 확 일어났을 때 어지러운 증상이 딱 드는데 3분 이내에 수직계 혈압이 20 이상, 그 다음에 이완계 혈압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고혈압에 관련된 부분을 말할 때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 조금 나에게 용량이 과하거나 아니면 맞지 않을 때, 당뇨병이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 어르신들이 주의하셨을 때는 이렇게 어지러운 증상이 일어나시면 일단 무조건 좀 누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거. 자, 증상은 어지럼증, 현기증, 무력감, 두통, 목이 뻣뻣함 이런 것들이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이에요. 너무 고혈압에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 저혈압의 증상을 잘 모르시죠. 자,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혈압 측정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세를 바꾸실 때, 뭐 누워있다가 앉을 때,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항상 한 단계씩 쉬어주셔야 돼요. 갑자기 누웠다가 확 일어나는 행동을 하실 때는 넘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워있다가 일단 먼저 앉으시고 앉았다가 양손을 짚으시면서 일어나시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아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혈압 약을 먹고 부작용은 소변이 좀 자주 나오는 거, 어지러운 거, 피곤, 부종, 근육경련, 기침들 있죠. 이런 것들은 부작용에 속해요. 약을 드시고 혈압 수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된다.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고혈압 약은 보통 언제 드시죠? 아침에 드시죠. 자, 아침에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어르신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편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지만 뭐 그것도 해당이 되긴 하지만 더 정확한 이유는 혈압의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깨는 시간이 6시예요. 그때부터 난 12시까지는 혈압이 직선으로 수직 상승을 해요. 그럼 우리는 혈압이 높아서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항고혈압제를 먹는 거잖아요. 미리 잡아줘야겠죠.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침에 드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식전에 먹어야 되나 식후에 먹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는 이제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으실 때 약사분이 설명하시는 대로 지켜서 드시면 되고요. 요즘에 대부분의 약들은 뭐 이렇게 그 위장관에 관련된 그런 부작용이 없는 약들은 그냥 식전 식후 상관없이 또 드시라고 하기도 해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식사를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식후 30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식전에 꼭 드셔야 되는 약들은 표기를 해드리니까 그것만 잘 지켜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또 조금 쳐다봐 주세요. 밤이 되면 혈압이 조금 떨어지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밤에도 떨어지는, 혈압이 떨어지는 폭이 조금 낮아져요. 그러니까 밤에도 주무시는 동안도 혈압이 좀 높은 채로 주무시다가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압은 아침에도 재지만 자기 전에 밤 9시쯤에 한 번 더 측정을 하셔서 혈압이 너무 높은지 아니면 너무 떨어져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주시는 것 또한 고혈압 관리에 좋아요. 자, 당뇨 넘어갈게요.
당뇨 환자는 고혈압 환자의 절반 정도 되긴 하지만 합병증이 사실은 많이 무섭죠. 그리고 관리가 힘들고 그리고 생활 습관하고 정말 직결되어 있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혈압보다는 당뇨가 좀 더 복병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젊은 층에도 당뇨 환자가 많기도 하고요. 자, 당뇨의 원인도 보시면 고혈압하고 비슷하죠. 스트레스,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있었죠. 술, 담배 있었죠. 자, 고혈압이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개 같이 꼭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당뇨면 인슐린을 좀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질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뺄까 하다가 어르신들은 왜냐면 내가 이 질병에 왜 걸렸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췌장에서 만들어져요. 자, 우리 몸이 움직이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움직이듯이 우리가 식사를 해서 그 영양분을 몸 안에 넣어줘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자, 혈당이 혈액안으로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분비가 돼서 이 혈액안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옮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당뇨라고 하는 질병은 뭐냐면 유전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비만이에요. 우리가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아서 계속 체중이 증가하는 이런 후천적인 원인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아니면 분비되어도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이 근육으로 옮겨가지 못하니까 에너지로 쓰이지를 못해요. 근데 혈액 안에 계속 포도당이 있으니까 끈적끈적하죠. 혈관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수분을 뭉쳐가지고 소변으로 빼버려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소변 많이 보죠.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 증상, 이게 바로 당뇨병이에요. 근데 지금은 혈액 검사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소변으로 빠지는 거는 당 수치가 높은 경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진단을 해서 당뇨 치료를 하고 있고요. 자, 혈액 안에 포도당이 끈적끈적하게 있기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탈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을 통해서 소변으로 당을 빼내죠. 소변 많이 봐요. 그러니까 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물을 많이 먹어요. 음식을 먹어가지고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얘가 소변으로 다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체중은 불지 않고 그 영양소를 바깥으로 다 버려버리니까 또 체중이 감소를 해요. 이게 바로 당뇨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당뇨의 원인을 아시면 증상까지 다 연결이 되시겠죠. 자, 당뇨 진단 검사는 일단 병원을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거, 혈액 검사 수치는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어머니 뭐 정상이에요, 이번엔 조금 높으니까 뭐 식사 조절하세요, 이런 판단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당뇨로 인해서 약을 타러 병원에 방문해요. 그럼 당뇨 환자들은 보통 다 혈액 검사 하죠. 가장 중요한 거 8시간 공복 반드시 지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식후 2시간 우리 포도당 경구 포도당 줄 때 먹는 시간부터 계산해서 2시간이에요. 그거 완벽하게 제대로 된 수치를 위해서 요거 정도만 우리가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당화 혈색소 검사라고 하는 게 3개월 내 평균치 혈당이에요. 이 수치를 가지고 약을 조절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검사를 하실 때 꼭 미루지 마시고 제때제때 방문하셔야 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일형 당뇨는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10명 중에 1명 정도 해당?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당뇨는 2형 당뇨예요. 10명 중에 9명이 해당하는 비만하고 가장 연관이 높아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보시면 약 복용이 먼저 나와 있지 않아요. 고혈압은 약이 먼저 나와 있었죠. 근데 당뇨는 식사. 왜? 식이 조절해서 일단 체중 조절을 해줘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 체중 조절을 해주면 약의 효과도 더 좋아져요. 일단 약을 먹으면 당뇨 수치는 떨어져요, 혈당 수치는. 그런데 약을 복용을 끊어버리면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약으로 조절한 거잖아요. 식사랑 운동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당뇨는 완치가 되는 질병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합병증이 빨리 오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약물 관리, 식사 관리, 운동 관리. 식사랑 운동은 이따 선생님께서 전문적으로, 저는 이제 약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약을 드시다 보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저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당뇨약은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과 식후에 먹어야 되는 약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지키셔야 되는 이유는 식전에 먹는 약은 내 인슐린이 조금 더 많은 양이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고, 대체로 식후에 먹는 약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내가 공복감을 느끼면 또 우리가 뭘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걸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혈당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고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실 때는 식전약인지 식후약인지만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주의사항은 저혈당이에요. 당뇨 환자는 혈당을 낮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혈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저혈당은 혈액 안의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근데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길에 가다가 검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혈당의 증상을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갑자기 좀 기분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손이 떨려요.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식사 거르면 허기 지듯이. 그래서 창백해지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저혈당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외출을 하실 때, 특히 운동을 하러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혈당 체크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운동을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너무 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약을 드시고 나오면 저혈당에 빠지기 쉽죠. 외출할 때는 사탕 3개에서 5개 정도를 꼭 조그마한 비닐팩에 갖고 다니세요. 가시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얼른 까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혈당을 기본 30 정도로 올려주면 아까 70에서 30 올라오면 100이 되죠. 그러면 정상치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응급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혈당을 30 올릴 수 있는 거는 설탕, 꿀 1숟가락 갖고 다니기 힘들죠. 과일 주스도 반병은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사탕이에요. 아, 그러면 달달한 맛이 나는 사탕보다 초콜릿이 더 좋은데 초콜릿 먹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드셨죠. 초콜릿도 단당류가 맞아요. 그런데 초콜릿에는 지방이 있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올려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급상황이고 혈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올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사탕을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약간 단백질이 들어간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집에 빨리 돌아가셔서 뭐 햄이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땅콩버터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좀 먹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올려주시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혈당이 올라가지 않고 어지러워요. 그럴 때는 무조건 응급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포도당을 투여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또 반대로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고 높아요. 250이 이상 되거나 아니면 300 이상이 이틀 이상 될 때는 또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혈당약을 추가하거나 주사로 좀 빨리 떨어뜨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혈당 측정, 아까 혈압은 혈압 측정, 혈당 측정 꼭 기록하시고 음식까지 같이 기록해 주시면 더 좋겠죠. 어르신들이 신경 써줘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저혈당. 자, 그리고 이제 사망 원인을 보면 뭐 암은 종류가 워낙에 많아서 사실 1위고요. 심장질환이 2위, 폐렴,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3위예요. 고혈압 관리 잘 되고 있으니까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위였다가 지금 4위까지 떨어졌잖아요. 충분히 운동하고 식사, 약 복용으로 합병증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표를 통해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심내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우리 어르신들 여기 걱정 많으시죠?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어요. 자, 이것들 일으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 질환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고 얼마든지 예방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다. 자,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오래 쓰다 보니까 이렇게 찌꺼기도 많이 쌓이고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그런 질병으로도 혈관 자체가 약해지기도 하고 탄력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막히게 되는 경우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게 뇌로 가는 경우에 막혀서 뇌경색, 심장으로 가는 경우에 막혀서 협심증 아니면 뭐 심근경색 이런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도 또 중요한 게 운동, 식이 조절, 혈압, 당뇨 관리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심근경색 질병도 여기 속하고요. 자, 뇌경색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받으시면 합병증, 후유증 없이 회복이 가능하니까 이런 증상들은 반드시 편쪽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양측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편측이에요. 한쪽 머리만 아프고 한쪽 시야만 잘 안 보이고 한쪽으로만 물이 새고 한쪽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뇌가 흘러가고 이런 증상들이 한쪽으로 올 때는 내가 혈압이 높다 이런 경우는 한 번씩 의심해 볼 수 있는 질병이 되겠죠. 무조건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뇌출혈도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서 주로 많이 발생해요. 겨울에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추운 데 나오실 때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터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겨울 많이 걱정하시죠. 자, 얇은 옷을 여러 개 입으시고 항상 머리, 모자 쓰시고요. 양말, 장갑 꼭 챙기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추운 아침에는 겨울에는 뭐 고혈압 환자들은 당연히 새벽 운동 안 되시고 일반인들도 새벽에는 운동하는 거를 조금 삼가해 주시고 해가 있는 시간에 10시에서 2시 정도 사이에 이제 비타민 D 합성까지 같이 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자, 그래서 심근경색, 그 다음에 뇌졸중은 빨리 치료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사망률도 줄일 수 있다. 119 꼭 기억하세요. 집에서 다른 조치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119에 전화하셔서 병원에 빨리 가셔서 응급조치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돼서요.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주로 말씀드렸고요. 뭐 자세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은 또 복지관에 오시면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빨리 예방접종이 이제 코로나가 곧 시작된다고 하니까 마스크 벗고 우리 웃으면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건강한 오늘과 더 건강할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